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우리 반이 지나갔네요. 10과예요. 10과 제목을 한번 같이 볼게요. Avete una camera libera 라고 되어 있어요. 빈 방 하나 있나요? 라는 뜻인데요. 우리 본문에서 지금 어떠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같이 보기 전에 우리 대화 내용을 한번 원어 녹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Lezione 10. Avete una camera libera? Dialogo 10. Buongiorno. Buongiorno, mi dica. Avete una camera libera? Singola o doppia? Doppia, per noi due. Un attimo, prego. Sì, ne abbiamo una. Quante notti volete restare? 2 notti, oggi e domani. Benissimo. A che nome, scusi? Gino, Gino, perfetto. quanto viene la camera? 160 euro per 2 notti, compresa le colazioni. Mi scusi, quanto? 160. Ho capito. Bene, la ringrazio. A dopo allora. Prego, a stasera. 자, 여러분 대화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본문에 보시면 그림이 한 장 있는데 호텔 프런트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텔에서 방을 예약을 하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갔어요. 자, 그럼 대화 내용을 우리 만세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만세 포인트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세 포인트 1번에서는 우리 10과의 제목과도 같은 Avete una camera libera 라는 표현이 있어요. 호텔이나 혹은 뭐 숙박업체, 여러 가지 숙박업체에 가셔서 빈 방 하나 있어요 라고 질문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원하는 방 싱글룸이든 더블룸이든 원하시는 유형의 방을 예약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싱글룸 있나요? 더블룸 있나요? 라는 표현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C'è una camera singola 또는 노피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싱골라가 싱글룸이고요. 노피아가 더블룸이에요. 그래서 C'è una camera singola라고 하면 빈방 싱글룸, 빈방인데 싱글룸 하나 있나요? 또는 C'è una camera doppia 하면 더블룸 하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자, 그럴 때 만약에 방이 있다고 한다면 호텔 측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Sì, c'è l'abbiamo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과 답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다 보시면 채와 채라고 있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치라는 허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치라는 허사는 언제 봤냐면요. 무엇이 있다, 없다라는 표현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채, 치소노 할 때는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 또 무엇이 없다라는 표현은 부정어 논을 붙여서 논채 혹은 논치소노라고 했던 표현 다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아래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채나 치소노는 영어의 there is나 there are라는 표현으로 무엇이 있다,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 이럴 때 혹시 대답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이제 질문을 할 경우에는 대답은 sí 또는 no라고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해준 다음에 만약에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면 c'è l'abbiamo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이 치라는 허사로 질문을 했으면요. 대답을 할 때도 이 치라는 허사를 활용을 해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치가 아니라 채라고 쓰여 있네요. 아, 이것은 원래는 치라는 형태인데 뒤에 우리 라라는 직접 목적격 대명사가 결합이 됨으로써 형태가 채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채라고 쓰여 있지만 그래도 치라는 허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세 포인트 2번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빈 방 있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또 하나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Si ne abbiamo una 라고 되어 있어요. 강세가 빠지긴 했는데 앞에서는 Si ce l'abbiamo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한 개를 가지고 있어요. 방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해서 정확하게 숫자 표현을 포함을 시켜 주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abbiamo una 할 때 aver의 동사 una 하나 가지고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보면 알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네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이 네라는 것은 일단 대명사적 소사라는 것인데 이 대명사적 소사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직접 목적격 대명사나 간접 목적격 대명사처럼 대명사 역할을 해요. 그런데 간목이나 직목과의 다른 점이 뭐냐면 간목이나 직목 같은 경우는 앞서서 언급된 명사 전체를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 네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부분 대명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같은 경우는 우리 호텔에 보시면 방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빈 방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전체 방에서 빈 방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전체라는 방에서 부분적으로 하나의 방이라는 표현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방이 두 개 있다 이러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Si ne abbiamo due라고 뒤에 숫자만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예문으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prendi un caffè 라고 되어 있어요. prendi un caffè, 커피 마실래? 이랬더니 나 커피 마실래? 라고 대답을 한다면 si lo prendo 라고 했어요. 우리 앞서서 이 lo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목적격 대명사로 앞서 언급되어 있는 명사 카페를 받아주는 걸로 공부를 했었어요. 자, 여기서 로 같은 경우는 un caffè 전체를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avete una camera libera 할 때 ne abbiamo una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대답을 했었죠. 이럴 경우에는 una camera libera 전체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이 호텔에 여러 개 있다라는 생각을 이미 전제로 깔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부분 대명사 네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ne abbiamo una 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래 보시면 이 네라는 대명사적 소사에 관해서 설명이 조금 잘 나와 있거든요. 자, 전체가 아닌 부분만을 인수할 경우에는 네, 전체 중에서 몇 개의 숫자, 일부 숫자의 형태를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우리 세 번째 만세 포인트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저기 얼마라고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mi scusi quanto 우리가 앞서서 앞에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은 그 상대방이 했던 얘기를 죄송한데 뭐 혹시 그 방 얼마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방 몇 개나 있다고 하셨나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재차 요청을 하게 되는 표현이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미스콧이 일단 좀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표현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 미스콧이 죄송한데요. 혹은 저기요. 또 실례하지만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썼었어요. 우리 미스콧이 같은 표현을 붙여주면 좀 예의 바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스콧이 quanto 라고 다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quanto scusi라는 표현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quanto scusi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quanto를 빼버리고 mi scusi까지만 하면 저기 죄송한데요. 뭐라고 하셨죠?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표현도 하실 수 있으세요. come scusi라는 표현으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한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좀 소심하게 잊지 마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들 중 하나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문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문법이에요. 문법에는 지금 서수 표현이 나와 있네요. 우리가 숫자 표현으로 기수를 공부했었는데요. 기수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현하는 숫자였고요. 서수 같은 경우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몇 번째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그러한 숫자가 서수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수 외울 때도 1부터 10까지는 좀 외워두셨죠. 그리고 나서 11, 11, 12부터는 좀 변형을 해서 활용이 가능했었어요. 어미 변형을 해서 활용이 가능했었는데 서수도 마찬가지예요. 서수 같은 경우도 1에서 10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1부터는 우리 원래 알고 있던 기수 숫자에서 어미 형태만 살짝 바꿔서 서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서수 제일 처음에 첫 번째는 프리모라고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세컨도, 세 번째는 테르조라고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쭉 가다가 10번째가 데치모예요. 자, 데치모까지 외워두신 다음에 이제 11번째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기수를 활용을 해서 서수를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자, 11번째가 운디체지모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1번째 말고 기수 11, 11라는 숫자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표현을 했었죠? 그렇죠. 운디치였죠. 운디치가 11라는 기수 표현이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보시면 11, 12, 13 보시면 어미가 공통적으로 에지모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기수 표현에다가 에지모만 붙여주면 되는구나. 그럼 참 쉽네요. 서수 표현 방법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운디치에다가 마지막 모음 이를 빼주세요. 거기 플러스 에지모를 붙여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디체지모라고 해서 11번째 숫자가 나온 거예요. 자, 나머지 숫자들도 그렇게 변형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20번째 한번 볼까요? 20번째 보시면 벤테지모라고 나와 있는데요. 벤테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수에서 20, 20이라는 숫자가 뭐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벤띠였죠. 벤띠에다가 에지모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럴 때도 마지막 모음인 이를 탈락시켜 주시고 벤테지모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 서수 표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기수에서 서수로 변형하는 게 정말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표현만이라도 조금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법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는 우리 앞서서 잠깐 설명했던 대명사적 소사라는 네 용법이 나오고 있어요. 네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 직접 목적격 대명사, 간접 목적격 대명사랑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대명사적 역할을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자, 예문으로 바로 볼게요. 만졸리 스파게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탈리아어나 모든 외래어 같은 경우에는요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앞서서 언급되어 있는 명사를 그 다음 사람이나 혹은 같은 사람이 이제 또 다른 문장으로 이어갈 때는 대명사라는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대명사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만졸리 스파게티예요. 나는 스파게티를 먹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는 그것을 먹는다. 만약에 두 번째 문장에서 그 다음 문장에서 난 스파게티를 먹는다 라는 표현을 또 똑같이 쓰고 싶으면요. 앞서서 했던 문장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리스파게티 명사를 대명사로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주 리스파게티, 스파게티가 대명사가 되겠죠. 직접 목적격 대명사가 되겠죠. 직접 목적격 대명사인데 지금 복수 형태예요. 그럴 경우에는 리로 받아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조 리스파게티를 리만조라는 표현으로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의 예문만 보더라도 이 대명사의 위치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대명사의 위치는
동사 앞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리만조 해가지고 만좌레라는 동사 앞에 대명사가 쓰였죠. 자, 그 부분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표현 볼게요. 꼼프로 두에 삐째 에네 만조 우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나는 피자 2개를 사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먹어요. 우리가 앞서서 이 네라는 것은 부분대명사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자를 2개를 샀는데 나는 그 중에 하나만 먹어요. 만약에 피자 2개를 다 먹는다고 하면 직접 목적격 대명사 여성 복수 형태인 레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2개 중에 하나만 먹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레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분 대명사인 당연히 네를 쓰게 되죠. 그래서 네, 만조, 우나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 직접 목적격이나 간접 목적격 대명사랑 부분 대명사인 이 네라는 표현의 차이점을 좀 아실 것 같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을 구별해 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 대명사적 소사 네라는 용법의 또 다양한 특별 용법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에서는 대명사의 부분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언급된 명사의 그 명사의 부분만을 받아줄 때 우리가 이 대명사적 소사 네를 쓴다라고 배웠고요.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반복했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거 보시면 D 플러스 명사. 명사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구문을 받아준다, 대치시켜준다 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자, 예문을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볼게요. Cuando parliamo di quel progetto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계획에 대해서 언제 이야기할까? 라는 표현인데 우리 그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자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탈리아어는 중복해서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음 계획에 대해서 라는 표현을 중복하지 않고 그것을 대명사 처리를 해주실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대명사가 네라는 대명사예요. 자, 여기서는 di quel progetto, di 플러스 여기서 사물이 나왔죠. di quel progetto 또 전체를 받아줘서 네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명사의 위치 어디라고 했죠? 그렇죠. 일반 동사 앞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parliamo 앞에 네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용법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용법 같은 경우는 다나 D 플러스 장소라는 구문을 대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예문 보시면 È stato un brutto incidente, ma nessuno uscito vivo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떠한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과거 형태인데요. È stato un brutto incidente 하지만 큰 사고가 있었지만 나는 살아나왔어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나왔어. 어디에서요? 그 큰 사고에서 살아나왔어 라는 표현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서 이 네라는 것이 그 큰 사고에서부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 또는 quel brutto incidente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나 D 플러스 장소는 이 네라는 대명사적 소사가 받아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허사예요. 우리 앞서서 치, 소, 노 또는 체라는 무엇이 있다 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치가 허사라고 했었죠. 네도 똑같아요. 네 같은 경우도 허사가 있어요. 이 허사의 경우에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관용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몇 개의 표현들 나한테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 표현이다 싶으면 그냥 암기를 해주시고 그것을 나중에 회화할 때
만약에 이탈리아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탈리아 여행을 한다거나 하실 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non me ne importa 라는 표현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 이런 표현으로 해석이 되고요. non ne posso più 더는 못하겠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관용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소사 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 치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무엇이 있다 없다 할 때 최치소노에서 나왔던 그 치예요. 그래서 이것도 네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소사인데요. 자, 치의 용법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치 같은 경우에는요. 장소, 무엇 무엇에, 어디 어디에 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Conosciamo Milano e ci andiamo spesso. 나는 밀라노를 잘 알아. 그리고 나는 밀라노에 자주 가 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밀라노에 라는 그 표현이 중복돼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한 번만 쓰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그 장소 밀라노에 라는 표현을 치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nosciamo Milano e ci andiamo 할 때 이 치가 당연히 밀라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장소를 받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소사치예요. 자, 그 다음에 예문도 한번 같이 볼게요. Vado in Toscana e ci rimango per un mese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토스카나에 가.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 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토스카나에 가서 토스카나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 라는 표현인데 토스카나가 중복이 되니까 그 장소에 토스카나를 치로 받아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치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구 보어를 대체하는 역할을 해요. 전치사구 보어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경우만 한번 볼게요. pensare ana, parlare con, credere in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여기서 일단 pensare a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한다 라는 표현인데 penso spesso al mio죠 여러분. mio futuro 나는 나의 미래를 종종 생각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럴 때 여기서 나는 미래를 생각한다. 그런데 또 똑같은 표현으로 만약에 반복해서 쓰게 되면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좀 어색하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ci penso spesso 라는 al mio futuro를 치로 받아서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penso spesso al mio futuro 할 때 여러분 원래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대명사잖아요. 근데 이 치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받아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치사 구를 받아줄 수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결합되어 있는 전치사 구를 받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pensare a에서 a 플러스 꽐꼬사 나올 경우에는 그 a 플러스 꽐꼬사를 치로 받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parlare con 같은 경우에서도요. parlare는 뒤에 con이라는 전치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뭐뭐와 함께라는 표현으로 con 누구누구 나올 경우에 이 con 누구누구라는 것 자체를 치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parlo con mia madr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con mia madre를 전체를 치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arlo con mia madre 나는 어머니와 얘기해. 나는 어머니와 자주 얘기해. 하루에 3번씩 전화 통화를 해 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반복해서 쓰지 않고 그냥 ci parlo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ci parlo 두에 모을 때 al giorno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요. credere in도 똑같아요. credere in도 뒤에 in 해서 무엇을 믿다 라는 표현인데 그 무엇에 해당하는 내가 믿고 있는 대상 전체를 치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 credi in Dio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을 믿으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네, 나는 신을 믿어요. 혹은 신을 믿지 않아요. 라는 표현으로 대답을 할 때 간단하게 뭐 credo in Dio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in Dio를 간략하게 칠하는 형태로 바꿔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no, non ci credo, 저는 신을 믿지 않아요. 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표현도 여러분이 한번 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 번째 나와 있는 허사나 관용적 표현도 여러분, 우리 관용적 표현이니까 내가 좀 필요할 만한 표현이 있다 싶으면요.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십과 내용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